자, 입시몬스터 수시특강 서류 기반 면접의 코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서류 기반 면접을 대부분 이제 보게 되는데,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게 과연 뭐고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오시면 선생님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더 수월해지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리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실 때마다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류 기반 면접은 일단 제가 다른 말로 서류 신뢰도 체크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시면서 학교에 1차적으로 내게 되는 자료가 이제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자기소개서인데, 자, 물론 생활기록부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학교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적어주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생기부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여러분이 작성했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을 갖기 어려운데요. 이제 대학들은 고민에 빠졌고, 그리고 이 과연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과연 사실인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임하게 되시는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 많은데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서류가 믿을 만한 것인가, 서류 신뢰도를 체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대비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비 순서는 뭐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요. 제가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순서를 한번 정해 본 것이고요. 실제 이런 이제 그 순서 스텝들은 여러 그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제출한 자소서와 그 다음에 생기부를 분석하는 스텝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면접의 소재가 될지를 추출해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연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면접 질문의 소재가 될 수 있을지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생활기록부의 내용 찾아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끝났다면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면접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면접 질문을 만든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처럼 완결된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요를 작성해서 그 개요를 인지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글을 작성할 필요 없을 뿐더러 그 완벽한 글을 기억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단계보다는 개요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비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사실 묶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굳이 분리한 이유는, 자, 만약에 내가 자소서에서 4번 문항을 이미 작성을 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4번이 없었던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안 해봤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별도로 스텝 4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도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대해서 막 알아볼 때 원서 쓸 때도 이미 그 학교의 지원학과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보 파악을 한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혹은 들어는 가봤지만 사실 정리된 건 없는 친구들은, 자, 세 번째 지원학과 정보를 파악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뭐가 있고 교수님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고 바라는 인재상은 뭐고 학과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학과의 특징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 중요합니다. 면접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5는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번에서 4번 단계에 걸쳐서 정성껏 준비한 그런 내용들도 막상 이제 실제 면접장에 가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렇죠. 선생님도 면접관을 해봤고 수많은 면접을 준비시켜 봤지만 사실 면접의 당락은 첫인상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 면접관이 되어서 보면 들어오는 순간 느껴지는 아우라에서 쟤 붙겠는데 떨어지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상을 주는 것이 좋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같이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할게요. 첫 번째 단계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게 되는, 자, 1단계 서류 제출 분석 단계에서는 첫째 이제 생활기록부의 내용과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소서 어디서 왔어요? 다 생기부에서 왔죠. 그래서 우리한테 우선순위를 만약에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의 내용이 우선이 돼야 돼요. 자, 자소서의 내용만 그럼 하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우선순위는 자소서에 두되 나머지 생기부에서도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찾아보세요 라는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놓은 친구들은 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자동봉침부터 살펴볼게요. 자, 자율활동은 사실 특히 일반고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활동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활동들도 되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을 물을 만한 것이 없어요. 뭐 임원 활동을 했다거나 뭐 리더로서 어떤 자질을 두각을 나타냈다, 뭐 이런 부분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아리 활동은 중요하죠. 네, 특히 지원학과와 관련한 경우 동기와 과정과 결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동기, 과정, 결과라고 써놓은 이 부분은요, 비단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이 면접에서의 그 전체를 관통하는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독서 활동이 됐든 진로 활동이 됐든 교과 습득이 됐든 동기,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종 처음에 모든 활동은 Y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에서 이걸 왜 하게 됐고, 과정은 어땠고, 결과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탐구 실험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탐구 관련 개념 학습을 철저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이해한 바를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뭐가 궁금할지를,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어볼지에 대해서 계속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3자의 역할은 이제 선생님이 해줄 건데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온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수정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거다, 이런 질문거리들이 있다라고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 가지 탐구 실험 눈에 보이죠? 그럼 무슨 실험했는지 궁금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도출하기 위해서 개념 학습했대요. 그죠? 어떤 개념 필요했어? 그 개념 학습 뭔데? 무슨 내용이야? 말해줄 수 있어? 자, 친구들한테 설명했다고 했는데, 차분하게 설명했는데 뭘 설명했는지는 없어. 그죠? 너 무슨 내용 설명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분야와 관련한 진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뭔지는 아는지 궁금하겠네요. 바이오 분야가 뭔지는 아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진로를 탐색했다고 하니까 네가 생각할 땐 어떤 변화 있을 것 같니? 그리고 네가 탐색했다고 하는 그 바이오 분야는 뭐니? 그러면 탐색은 무슨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실리콘 태양전지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했대요. 그러면 실리콘 태양전지 뭔지 물어볼 수 있겠죠? 장단점 뭔지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봉사활동이에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이 약간 주춤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3학년은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봉사는 많이 위축이 됐을 건데, 자, 우리 교육 분야, 뭐 의료 분야, 그렇게 사회복지 분야 이런 쪽 친구들은 봉사활동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금 보셔야 될 거고, 만약에 본인이 봉사활동이 되게 유의미한 게 있다라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아프리카 빈곤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 나눔 운동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넌 도대체 빈곤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희망 나눔 운동이 뭐야? 라고 개요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아리뿐만 아니라 너 이거 왜 했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거야? 배우고 느낀 게 뭐야? 자, 이거는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크게 관통하는 그런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너 이 활동 왜 했는데? 자, 동기나 계기, 이유 묻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 배우고 느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 성찰한 거 있는지 또 물어보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역할이 있을 것 같아? 너는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이런 거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쪽 가는 친구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활동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교육활동, 지역과 아동센터요. 자,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떤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진짜 제대로 고민하면서 활동한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지원자가 생각하는 아동교육에서 중요한 건 뭔지 전공 관련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수학과 과학 능력이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묻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약간 교육적이진 않고 뭐 도덕적이지도 않지만 우린 그래도 어쨌든 합격을 목표로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는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안 한 내용이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거는 버벅대면서라도 어떻게 그래도 하긴 했기 때문에 뭔가 소스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 진짜 여러분 그럼 신뢰도에 완전한 금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뭐 이거는 뭐 감점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진로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진로 활동은 물론 역시 일반고의 경우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신경을 써주는 경우는 그래도 소스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소스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소스가 있다면 자주 묻는 영역이에요.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면접관들이 의식적으로 찾겠죠. 진로 활동에서는. 그죠? 어떤 것들도 물어볼 게 없나? 뭐 이렇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도 뭐 없나? 이러면서 찾아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 활동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음 먹으면은 물어볼 게 하나는 있을 테니까요. 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서 빅데이터를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이 나아갈 반응에 대해서 배웠고 병렬적 인문학 능력과 확장된 컴퓨터 사고력이 융합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일단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병렬적 인문학 능력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어려운 개념어라든가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선생님 느낌이에요. 이거는 병렬적 인문학 능력이 뭐 특별히 사전적 정의나 지식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게 뭔지는 알고 했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병렬적이라는 건 나란히 둔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 공학대에 지원한 친구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면 그런 학생인데 컴퓨터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나란히 뭐야? 인문학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이해에 관심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어떤 활동했는지 그리고 어디 한 적 없었는지 물을 수 있네요. 자, 환경공학 및 신소재공학에서 인공지능이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 뭐 탐구했는데? 너 뭐 조사했는데? 그지? 그럼 너는 조사해 보니까 어떠니? 어떤 영향이 있니? 네 생각은 어떤데? 물어볼 수 있죠. 자, 디베이트 토론. 자, 토론 수업은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자, 토론 수업 하나 안 하는 학교 없고요. 토론 수업은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골 출제되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자신의 의사를 조리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대요. 자, 근데 보면은 뭐예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죠. 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야, 너 디베이트 토론이 뭔지 알아? 이거죠. 디베이트 토론과 일반 토론의 차이가 뭔데? 알고는 했냐? 이거죠. 진짜 토론했으면 디베이트 토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료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너의 주장과 논거는 뭐였는지는 실제 했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실제 안 하고 되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솔직히 많잖아요. 선생님도 학교 있었지만. 그죠? 양심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관련된 질문은 빈출되고 있고요. 많은 토론 중에 특히 전공에 관련한 것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세특이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교과 세특 중요한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전공학업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주로 전공 관련한 교과에 힘을 싣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기타 과목에 대해서까지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역별로 하나씩만 묻는다고 해도 여기서 하나밖에 못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세특에 대해서 뭐 많아야 한두 개인데 그거를 중요하지 않은 과목을 물어볼 확률은 되게 낮죠.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나머지들도 물론 살펴는 보셔야겠지만, 예, 주로 전공 관련한 교과, 그리고 여러분이 힘주어서 준비했던 교과, 특히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중심 내용,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 책에 관련된 책을 읽고 강연을 들었고 또 무슨 대회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고 교과 세특에 탐구 보고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썼고,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겠죠. 또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써주신 내용은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대답을 잘 못한다는 건 서류 신뢰도의 직격탄, 이거는 단순 감점 문제가 아니라 당락의 문제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한다고 써 있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 전공 관련에 대한 것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부패 발생의 기본 원리인 기대비용 모델과 주인 대리인 모델을 학습한 후 대리인의 독점권과 재량권의 권한이 많을수록 부패가 많아진다는 주인 대리인 모델을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에 적용한 보고서를 작성했대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궁금해지죠? 뭐가요? 기본 개념. 너 기대비용 모델 알아? 주인 대리인 모델은 뭔데? 맞죠? 예. 그 다음에 적용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했어요? 뭘 참고했나요? 뭘 배웠나요? 뭘 느꼈나요? 자, 그 개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주인 대리인 모델은 아프가니스탄 사례에 적용했는데 그럼 기대비용 모델 사례는 찾아본 거 없나요? 이런 거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상 경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학기당 하나씩 밖에는 대회를 기록하지 않지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까지는 굉장히 많은 상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다들 굉장히 많은 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질문을 뭐 많이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물어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특히 대학에서 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확인도 안 해요. 따라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회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대학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일반고 같은 경우나 뭐 특목고, 자사고 다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이 과열 경쟁, 이 학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과열 경쟁 부작용이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 대회가 막 별 시덥지 않은 대회, 막 이름만 거창한 대회, 유명무실한 대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질문할 거예요. 자, 그런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하지 않아요. 갑자기 면접 보다가 중단시키고 전화해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으시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에 비해서요. 자, 전공 관련 창이라든가요, 아니면 유독 자기가 뭐 영어 관련 대회가 많이 나갔다는 친구라든가 수학 경시가 두드러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 있는 분야의 대회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이란 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나 토론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요. 탐구대회 이런 거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떤 방법으로, 과정 중에 어떤 어려운 점 없었어? 과정 중에 보여준 능력은 없었어? 극복반 점, 배운 점, 느낀 건 뭐야? 자, 제가 관통하는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동기, 그 다음에 과정, 결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 다음 표창장 모범상류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뭐 특별한 대회가 없으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이거 스토리라인 따로 잡기 힘듭니다. 왜 상을 받았는지 솔직히 자기도 모를 때가 있고 대부분 뭐 임원이라 주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스토리라인은 어떻게 짜시냐면 봉사활동 내용과 연결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뭐 꼭 봉사 아니더라도 학교 내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스토리라인이 있다. 그럼 그거 갖다 연결하세요. 그것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내용이 컴팩트해지겠죠. 자, 독서상 다독상류 좋죠. 좋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히 국문과 이런 데 가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 들죠. 다들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너는 도대체 책을 언제 읽었어? 정말 읽었다면 말이야. 이거 궁금하겠죠. 자, 근데 이럴 때는 그죠, 지혜롭게 이제 어떻게 그 틈새를 노렸고 어떻게 짬을 냈는지 그런 거 이렇게 다 있다면 되게 좋죠. 그리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가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차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과학창의력 대회 같은 경우는 주제가 뭐였는지 많이 물어보고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물어보고, 자, 이런 경우는 팀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팀플인 대회다, 거기 보면 써 있거든요. 몇 2인 뭐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는 팀 내 역할 뭐였고 갈등 없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창의적 문제 해결 대회라고 했는데 창의력이 네가 생각할 때 뭐니? 창의적이라는 게 뭐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솔직히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냥 문제 나눠주고 풀라고 해서 풀었잖아요. 그죠?
그죠? 창의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해 가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럴 때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때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 푸는 느낌이었다. 특별하게 어떤 창의력을 요구한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뭐야? 수학에 재능 있는 혹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어떤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형식의 시험 대회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수학에 재능이 있고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죠. 이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활기록부 진로희망 살펴볼게요. 진로희망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진로가 바뀐 경우는 반드시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요새 유독 많아진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팁처럼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1학년 때 넓은 범위로 했다가 점점 좁혀가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이제 많은 팁이 생겨가지고요. 자, 이럴 경우에도 역시 이 분야로 왜 바뀌거나 좁혀졌는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자, 이 스토리를 구성할 때는 생기부 활동 내에서 찾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내세울 만한 외부 활동이 있었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약간 외부 활동했던 내용들도 들어가면 뭐 설명이 풍성해질 수 있고 좀 더 설명드리기가 좋은데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은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음 놓고 뜻을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변화 마음이 좀 아프죠. 올라간 경우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긍정적인 신호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려갔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괜찮게 다 잘하는데 유독 한 과목만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경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성적 활약은 왜 안 되냐면 대부분 뻔하죠. 안 했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못하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소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살려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내려간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기보다는 짤막하게 내려간 이유는 짤막하게 설명하고 그 뒤로 내가 어떻게 성찰을 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부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독서예요. 많은 고민이 이제 따라다니는 독서죠. 독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했듯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표, 동기, 왜 읽었는지,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 요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놔라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요. 지금 책을 다시 다 읽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럴 만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한 시간에 면접 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만약에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자, 읽는데 읽어야 되는 책은 어떤 거냐면 정말 전공 관련 그리고 자소서에서 여러분이 강조했던 내용 그런 것들은 뭐 좀 심도 있게 읽어보는 거 괜찮겠지만 몇십 권이나 되는 책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읽는다고 해서 기억이 날리 만무하고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주제와 작가의 의도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수한 서평이나 관련 강의를 활용해서 정리만 해놓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뭐 이것도 저는 지금 바빠서 이런 줄거리 책 속에 이런 거 활용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넘어갑니다. 이미 다 해놓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독서 목록이 아주 많은 경우에 대처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동기.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만 달라요? 이것만 달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독서를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공. 만약에 내가 심리학을 전공할 거다. 그러면 심리학 관련 책끼리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수학 관련 책. 이거는 뭐 과학 관련 책. 이건 뭐 역사 관련 책.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좀 비슷해요, 다. 맞죠? 이건 좀 통일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구체적 내용 정리하시고 배우고 느낀 점도 좀 유사하게 두루뭉술하게 전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각각의 책의 동기가 다 다르고 각각의 책에 느낀 점이 다 다르더라도 사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통일을 해놓고 한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면 어떤 책이 튀어나와도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좀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관련된 심리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게 된 동기가 똑같을 순 없지만 좀 관통하는 공통적 요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놔라 라고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공 관련 책의 경우에는 책 이야기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과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것과의 관련성,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관련 책들을 애정에 어리게,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서에 언급됐다, 그 책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그거 책은 좀 꼼꼼히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좀 부담이 덜어지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공학이란 무엇인가, 뭐 그다음에 물리학에 만든 250가지 아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서류인 자기소개서로 가는데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기록부에서 온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체크를 하는데 자기소개서와 중첩되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먼저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정성껏 준비를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생기부의 주요 활동들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기부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데 만일 자소서는 학생이 쓴 것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겠죠? 자소서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엄선하신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날 이렇기 때문에 날 뽑아야 된다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 당연히 팩트 체크 필요한 데다가 자소서는 활동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이미 자세히 기술했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생기부의 자소서 내용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자소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체크 포인트는 결국은 또 반복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생활기록부 분석하는 것과 요령은 같은데 어떤 것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원 동기 및 전공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들을 모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전공 관련 활동부터 체크를 해서 무조건 한두 개 나온다고 봐야 되고, 지원학과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관련한 관심을 갖고 한 활동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자, 전공 관련 보고서는 무조건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보고서를 다 하기보다는 전공 관련된 내용이거나 서류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고서, 이게 바로 자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보통 우리가 학습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들은 당연히 전공 관련해서 전공 적합성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출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고서 중심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작성했냐? 어떤 과정 거쳤냐? 어려운 부분 없었냐? 뭘 배우고 느꼈냐?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보고서라면 이번에는 활동입니다. 활동.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지원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을 참여하게 됐고 이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강연이 될 수 있고 캠프가 될 수 있고 견학, 축제 등등등등 여러 활동, 특정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열의와 결심이 강화되는 계기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소서의 내용은 사실 자소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하면 되는 거예요. 자소서부터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3번은 이제 번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서류 기반 면접은요. 사실 이게 무슨 뭐 교양이나 시사의 내용을 시험의 개념으로 묻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뜬금없이 물어보는 건 없고요. 전공과 관련된 활동, 내가 관심 있어 할 수밖에 없는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교양 시사적인 부분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 분야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나 전공 관련 부분에 대한 시사 이슈들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보시면은 전문성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서에 대한 개념은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활동을 한 이유, 아까 또 나왔죠? 과정, 어려운 점 없는지, 자소서를 읽었을 때 자소서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면접과 또 궁금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성 활동했던 것들이 있다면 조금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에서. 대학은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하고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팀 구성을 했다면 그 과정, 그리고 힘든 점, 극복 사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을 언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나긴 1단계가 끝났어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으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면접 질문을 생성할 건데 아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서스를 정리했으면 그 중에서도 이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블라블라, 계기,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예, 왜 하게 됐고, 어떻게 진행했고, 어려운 점 없었고, 배운 점이나 알게 된 사실이 있냐, 추가 활동 진행하지 않았나, 뭐 영향은 무엇인가, 어떤 성과를 얻었나, 이런 포맷으로 여러분 개요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과정에서 블라블라에서 더 연구하고 싶고 더 알고 싶어져서 이 학교,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살짝 마무리해주는 센스. 모든 걸 또 다시 종일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자기적이고, 이게 한 두 번 정도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됐죠?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3단계는 지원학과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과 소개, 학과장님 인사말, 뭐 인재상, 학과 교수 성향 파악, 학교 커리큘럼 확인, 유사학과 차이에서 저 요거 조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같은 것 같은데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대학에서는 되게 이제 섬세하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커리큘럼이 다르거든요. 목적이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다들 학습 목표가 다 다르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과의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나노 소재 화학공학과도 있는데 왜 화학과 왔니? 둘 중에 왜 화학과를 특별히 선택했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라이벌인 경우 너 근데 연대학과 아니고 왜 고대학과 왔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거 잘 물어보죠. 영문과랑 영어학과 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물어봐요. 너는 수학교사가 꿈이라는데 왜 수학과 왔어? 너 국어교사가 꿈이라면서 왜 국문과 왔어? 이거 근데 대부분이 교육학과 계열들이 이제 사범 계열이 점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 애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성적 때문에 그런 거죠, 솔직히.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 단계에서 파악한 지원 정보를 참고해서 여기다 녹여내라는 거예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자기 스토리를 완성할 때 참고해서 넣으면 좋겠다. 우와,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 자, 5번째 단계입니다. 면접 실전 훈련 단계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실전 훈련이 많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엄청 긴장될 거거든요. 전달력이 부족하면은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 마스크, 뭐 비대면 면접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마스크를 끼고 대면 면접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훈련하는 것도 좀 생각 중이에요. 예. 우리가 면접 시간이 아주 길진 않아서 그렇지만 미소 짓는 게 어색한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죠? 근데 막 미소 천사 이런 애들은 약간 불리해졌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미소를 유지하고 경청하고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정말 뽑히고 싶다. 시선 처리 이런 거요. 제가 가끔 뭐 이런 미친 애들은 없겠지만 가끔 있긴 있어요. 막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센 척하느라고 막 웃으면서 막 다시 할게 뭐 이러는 애들도 있거든요. 미친 거죠, 그거는. 뭘 다시 하죠? 진정성이 1도 없어 보입니다. 간절해 보이지도 않고요. 이거는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고등 래퍼도 아니에요.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셔야 됩니다. 자, 시선 처리를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나 그 양미간 있죠. 콧등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콧등 정도를 보면서 하면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해볼 때부터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시간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계속해서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동 내용을 밴드에 올리셔야 돼요.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요. 자, 그 다음에 장황하게 대답하지 말고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려고 연습해야 돼요. 훈련할 때도 그렇고 그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간결하게 핵심 문장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단답형 답변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곤란하셔도 너무 성의 없게 보여지는 것은 너무너무 마이너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절해 보여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연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말고, 그러고 싶지만 최대한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해요. 속도나 발음에 유의하면서 답변에 자신이 없더라도 문장의 끝말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는 태도 되게 좋은 인상 줄 수 있고요.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는 좀 솔직해지는 표현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면접 실전 훈련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실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핵심들만 정리를 해드렸지만 개개인에게 보이는 단점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류 기반 면접의 코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수시로 자주 보시면서 내용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